안녕하세요. 바른마음 정치학교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마음 정치학교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 2강 보수주의 평등관입니다. 보수주의 평등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보수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수주의가 출현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급진적 평등은 질서와 자유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보수주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면서 보수주의는 출발을 합니다. 특히 버크는 자신의 저서인 프랑스 혁명 성찰을 통하여 프랑스 혁명을 비판을 하였는데요. 이후 보수주의자들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하였던 보수주의의 배경과 철학적 기반을 짧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철학적 기반을 조금 읽어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첫째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완전한 평등은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버크는 프랑스 혁명 성찰에서 사회에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은 가족과 국가라는 또 공동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바로 이 부분이 자유주의와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수주의는 개인은 중요하지만 개인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특징은 개인주의죠. 이 개인주의가 극단화되어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것을 보수주의자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서와 전통의 가치는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이 질서와 전통은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요. 오랜 시간 유지된 제도와 관습은 지혜의 선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보수주의의 배경과 철학적인 기반을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러한 보수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보수주의 평등관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전통, 질서, 공동체, 도덕입니다. 1강에서 배웠던 사회적 평등의 네 가지 유형과 비교가 되죠. 앞으로 계속 이 핵심 가치 중심으로 보수주의 평등관을 읽어보려고 하니 반드시 전통, 질서, 공동체, 도덕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보수주의자 중에 저는 네명의 보수주의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보수주의 대표 사상가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상가로는 에드먼드 버크인데요. 버크는 오히려 무분별한 평등은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등은 유토피아적인 환상이고 또 인간의 불안정성을 무시한 오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셀 커크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평등은 책임과 절제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커크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분은 바로 로저 스크루턴인데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차이는 인정하고, 평등은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와 함께 작동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저 스크루턴이 주장하는 바는 평등은 바로 법 앞에 존엄이라는 말과 모든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평등관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길버트 체스터턴은 공동체 중심의 분배주의를 중심으로 보수주의적 평등관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유는 소유를 통해 실현이 되고 또 소유는 분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 명의 보수주의자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수주의 평등관은 세 가지 평등 요소로 분류하고 한 가지 평등주의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 평등관에서는 존재론적인 평등, 그다음에 법 앞의 평등, 도덕적 책임 강조를 통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도덕적 책임 강조를 통한 평등의 내용을 보면요. 자유는 책임과 함께 작동을 하고 또 평등은 도덕적인 질서 속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독특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진적 평등주의를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은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성 강제는 자유, 다양성, 공동체의 규율성을 훼손한다라고 보았는데요. 보수주의는 이렇게 급진적인 평등주의를 극도로 경계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동일성의 강제는 오히려 자유, 다양성, 공동체의 규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생각하였고, 저는 바로 이런 동일성의 강제는 1강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그 터너의 결과적 평등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바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선우연의 저서 평등에서 나오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관을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평등관은 보수주의와 좀 결이 다른 그런 평등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연은 루소와 마르크스의 평등관을 아주 친절하게 책에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저는 1강에서 아주 잠깐 소개해 드렸던 자유주의자인 롤스와 드워킨을 중심으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세요. 롤스는 제도적, 분배적 평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정한 제도와 차등의 원칙을 내세워서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조화를 시키려고 하였던 사상가이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사상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롤스이고요. 또 드워키는 자원 기반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발점 평등을 주장을 하고 또 자유주의자이긴 하지만 또 특이하게 책임을 특별하게 또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자유와의 관계도 자유는 평등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루소와 마르크스는 살펴보진 않았어도 이렇게 루소나 마르크스에 비한다면은 이 롤스와 드워키는 자유와 평등의 충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평등관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평등과 보수주의 평등은 사실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어, 먼저 그 출발점으로는 모두 자유주의나 또 보수주의 모두 인간 존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이 두 이념이 앞으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평등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이 두 이념의 평등의 이 실현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등의 실현 방식이 자유주의 평등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혁이라든지 권리의 확대, 차별 철폐를 통하여서 자유주의 평등을 이루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공동체의 질서 유지, 또 점진적인 변화, 공동체의 윤리로 평등을 실현시키려는 보수주의의 평등,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여지시나요? 이번에는 이러한 실험 방식에 뒤따르는 어떤 위험한 요소를 살펴보겠는데요. 위험한 요소로는 자유주의 평등은 결과적 평등의 강제와 또 요즘에 한창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정체성 정치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또 종교, 장애, 문화, 계급 등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여성, 지역, 계급,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 기반의 정치적 요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주의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지만 또 자유주의자들만큼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의 고착화를 위험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차원의 평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강에서 살펴보았듯이 평등의 어원에서요, 평등의 실현은 정의의 실천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등의 다양한 의미로는요, 형식적인 평등, 실질적인 평등, 분배적인 평등, 또 관계적인 평등, 절차적인 평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모두 중요한 평등이긴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 평등, 실질적 평등, 분배적 평등, 절차적 평등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평등은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이 됩니다. 1강에서 배웠던 터너의 평등 유형 개념을 잘 정리하셨다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 1강 복습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배적 평등은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로 분배 원칙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정의의 실천을 이루려고 합니다. 절차적인 평등은 현대 사회에서 정의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또 참여의 평등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평등은 민주주의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4강 12월 3일 날 단행되었던 비상계엄을 절차적 평등으로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등을 읽는 보수주의 평등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을 잇는 보수주의 평등관. 첫 번째로는 전통과 질서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주의 철학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기반에 따른 윤리로 평등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급진적인 결과의 평등은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생기는 차이를 강제하면서 책임의 의미는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개인의 역할과 다양성은 또 무시가 되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결과적 평등은
정치적 포퓰리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런 결과적 평등을 정책 삼으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한국의 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급진적인 결과의 평등을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읽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을 읽는 보수주의 평등관은 인간의 존엄, 책임, 질서와 같은 도덕적 평등으로 읽어내어야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러의 그림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보편자로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개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인간 모두는 존엄하고 남자든 여자든 모두 자유를 수반하는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는 있지만 신의 계획 안에서는 남자에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가정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 질서는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 평등으로 평등을 읽어내는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전통적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점점 파괴적으로 다가오는 문화 충격에서 미래 사회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읽어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3강을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